네, 인사이트 TV.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퀄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퀄컴. 자, 첫 번째. 퀄컴이 왜 메타버스 관련주인가? 그렇게 났죠? 예, 요게 보시면은 관련주입니다. 자, 이거 좀 익숙하죠? 그 페이스북이 만든 VR 기기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분해해 본 건데요. 요거 이렇게 뜯어보면 이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PCB 키판이 있고요. 이외에 각종 반도체 관련된 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뭘까요?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AP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PC로 치자면 CPU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핵심 부품입니다. 이거를 퀄컴이 지금 여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스냅드래곤입니다. 스냅드래곤. 퀄컴이 만든 칩 이름 스냅드래곤. 그래서 스냅드래곤 XR2가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앞으로 요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에 대한 판매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계속 당연히 증가하죠. 예,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당연히 퀄컴의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발매한 지 80일 만에 100만 대가 팔았습니다. 100만 대가 팔려나갔는데 올해 1분기 말까지 460만 대가 판매돼서 현재 앞으로 판매량은 더더욱 증가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성장할수록 이 접속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애플이 뭘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습니까? 아이폰 아닙니까? 아이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접속기가 스마트폰에서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 2와 같은 그런 VR 기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퀄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퀄컴의 주력 사업 분야를 좀 보면은요, 뭐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두뇌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또 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 칩 핵심 부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모뎀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가 이제 주력 사업 분야인데 그동안 퀄컴이 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험 요소 어떤 거냐? 그동안 애플에 대한 높은 의존도, 애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퀄컴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모뎀 칩 이거를 퀄컴이 독점으로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근데 애플이 이게 좀 위험 요소다 이렇게 인식이 깔려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 더 이상 납품받지 않겠다 선언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뎀 칩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아이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퀄컴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악재일 수밖에 없다. 왜? 납품처가 끊어져 버려. 그럼 판매량도 확 줄겠죠. 그럼 수익도 확 줄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좀 어느 정도 잡아왔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인데 자 이것이 이제 퀄컴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돌파구를 내놨는데 자 새로운 퀄컴의 모멘텀이 그 덕분에 생겨버렸다. 즉 이 말은 리스크 해소 방안을 내놨다. 자 그게 뭐냐. 그 미국 뉴욕에서요 인베스터 데이 그죠 맞죠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퀄컴의 CEO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크리스티아노 암몬이란 CEO인데 브라질 출신이요 브라질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그럼 리스크를 해소해 낼 것이냐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PC용 CPU PC에 들어가는 CPU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차량용 칩 그리고 IoT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용 칩 여기에 이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플에만 매이지 않겠다 목매달고 있지 않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퀄컴 매출 전체 중에서요 약 35%가 PC하고 자동차 등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 매출이 더욱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참고로 퀄컴의 지금 현재 총 유효 시장을 보면은요 유효 시장 지금 현재 뭐 과거는 필요 없고 현재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000억 달러.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2031년쯤 되면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약 7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유효 시장이란 게 뭘까요? 유효 시장.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시장 퀄컴이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켓. 거기서 퀄컴이 매출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냐.
그런 최대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시장. 그래서 10년 후에는 약 7배까지 이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 PC용 CPU 시장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MS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은 2023년 되면 이 퀄컴에서 차세대 CPU를 출시할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ARM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설계 회사 세계적인 거기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아마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퀄컴이 누비아라는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누비아가 뭐 하는 데냐? 애플의 A 시리즈 칩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세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봐야겠죠. 이거를 인수했다. 퀄컴이.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차량용 반도체. 거기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진출하겠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주로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자율주행차는 지금 현재 좀 미미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차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뭐.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BMW 아시죠? 거기하고 지금 반도체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 매출을 보면 올해 1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2031년이 되면 10년 후죠. 약 80억 달러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약 8배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도 매우 밝은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IoT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이것도 지금은 좀 미미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비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올해 매출을 보면 약 5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3년 후인 2024년이 되면 약 1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퀄컴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새로운 분야 이것도 물론 유망하지만 저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자회사가 있잖아요. 오큘러스. 여기하고 지금 이 퀄컴이 매우 긴밀하게 협업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그런 VR 기기가 판매량이 폭증을 하면은 과거 주식시장에서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스마트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한동안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자 열풍이 불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놓치면 바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어떤 전망, 그 비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플레이어의 역량이 안 된다면 아무리 그 시장이 전도 유망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즉 퀄컴의 역량이 되냐 그럼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뭐 손익 계산서라든가 뭐 실적 이런 부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들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고요. 그건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현재 퍼하고 퀄컴의 퍼하고 EPS 주당 순익 요것만 확인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 퍼가 어떻게 되냐 23.29배입니다. 오늘이 그 2021년 12월 13일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약 24배 정도. 이거 뭐야? 우리가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저평가에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중요하죠. EPS. 그거는 지금 7.9불입니다. 7.9불. 약 8불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퀄컴의 종가가 얼마냐? 183불이 되고 있습니다. 183불. 그럼 EPS하고 따져보면 EPS를 약 8불이라고 보고요. 그럼 10배면 얼마입니까? 80달러. 20배면 160달러. EPS하고 비교해보면 약 EPS의 약 22배, 23배 정도 지금 그 선에서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요.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퀄컴의 실적 그냥 간략히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요게
올해 1분기부터만 보겠습니다. 요게 올해 1분기, 요게 2분기, 요게 3분기입니다. 자, 요 파란 부분, 요 파란 막대가 매출 부분인데요. 매출은 뭐 일단 1분기하고 2분기는 좀 비슷했어요. 비슷하게 나왔고 올해 3분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요 노란 선, 요 노란 라인, 요게 시장에서 예상치를, 시장 예상치인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시 요 회색 막대가 주당 순이익 즉 EPS인데요. 올해 1분기 EPS, 올해 2분기 EPS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고 주목할 점은 3분기인데요. 3분기 들어서 EPS가 보시는 바와 같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올랐다. EPS 주당 순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고 무엇보다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이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 요 노란 막대인데 요거를 또 상회하게 나왔다.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다. 실적도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시간 관계상 자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 2021년도 10월 12일 날 122불로 그 단기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상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11월 22일 날 188달러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183달러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자 이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퀄컴의 상승 추세 주가 상승 추세가 꺾였냐 완전히 절대 그렇지 않다. 아직 꺾이지 않았다. 꺾이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면 약간 가격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퀄컴 투자해도 되겠냐? 예,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투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퀄컴은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절대 단기로 보시면 안 될 주식이고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우리한테 보답을 한다. 절대 실망시킬 주식 아니고요. 왜? 대세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탄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데 투자하고 묻어두는 겁니다.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매수 시점은 어떠냐? 매수 시점은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냐? 저 같으면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차피 장기로 볼 거니까 1년, 2년 이상 묻어둘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물론 지금 들어가도 하나 염두에 두고 각오해야 될 부분은 있죠. 뭐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주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즉 옆으로 한동안 횡보할 수도 있다. 둘 다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나는 이런 거 못 참겠다. 그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다시 올라갈 주식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런 거 못 참는다. 불안해서 난 도저히 못 참는다. 나는 그러고 신중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 그러신 분은 좀 기다려라. 기다려서 뭐 가격 조정을 받든 기간 조정을 받든 그 조정이 끝나고 뭐 정고점이라고 봐야겠죠. 188달러 이거를 확실히 뚫어내는 거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다. 예. 어느 쪽이든 개인 성향,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거 사두시면 끝으로 강조하지만 절대 실망시킬 주식 아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최대한 퀄컴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